보통은 저도 이제 상담을 가다 보면 음식을 정말 잘하신다고 본인들이 자부심이 엄청 나신데 막상 먹으면 안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도 안 친절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를 나 말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가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하고 프랜차이즈가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걸 하는 순간 2등 3등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따라 하지 말고 그 프랜차이즈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형 브랜드와 경쟁하는 개인 매장의 생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인접 상권에 입점할 경우 나에게 오는 실질적인 매출 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업종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 타격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파리바게트 옆에 일반 빵집이 붙어 있거나 베스킨라빈스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붙어 있으면 그런 데들은 내가 안 가본 데지만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는 가본 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큰 프랜차이즈를 가기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는 옆에 붙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집 옆에 들어가면 기본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되고 있는 집 옆에 같은 경우는 그냥 저가 커피로만 예를 들어드리면 저가 커피는 정말 잘 되는 집들 보면 한 매장에서 그 커피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오피스 상권에 밀집되어 있는 데들 보면 점심시간에 정말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 매장에서 감당을 못하다 보니 백다방이든 컴포즈든 메가커피든 붙어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개인 카페들이 그 옆에 붙기에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제 다만 잘 되는 집 옆에 붙일 경우에는 저가 커피 옆에는 보통 음식점이나 밥집 같은 데가 있으면 잘 되긴 하죠. 왜냐면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되는 집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건지 아이템을 새로 정해서 같이 붙이는 건 좋은데 정말 큰 메이저 프랜차이즈 옆에 동일한 업종으로 붙는 건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명 프랜차이즈 옆에서 오히려 더 잘 된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들이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누가 봐도 화려하고 하지만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갖지 못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개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이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선물용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거나 그렇게 뭐 건강에 좋거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인간미가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젤라또랑 그 다음에 정말 순수 우유 아이스크림을 파시면서 모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아카데미 했을 때 오셨던 사장님 같은 경우도 예전 브랜드 요거트 매장이었는데 그 사장님의 친화력 그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다 기억해주고 좋은 재료로 요거트를 만든다는 걸 앞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옆에 있는 베스킨라빈스랑 다른 요플레 요거트 매장들보다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명 브랜드랑 메뉴가 겹쳤을 때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혹은 차별화를 둬야 할까요? 없애거나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낮추는 건 이 집보다 우리가 싸구려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베스킨라빈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우리는 더 좋은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9,000원에 판다고 해서 사람들이 글로 가진 않거든요. 결국엔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라는 거를 판단할 때 가격은 그렇게 큰 요소는 되지 않아요. 할인을 할 거면 베스킨라빈스보다 50%를 싸게 팔던가.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원가율이 거의 50%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싸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얘네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 매장에 집어넣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메뉴를 아예 바꾸고 다르게 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못하는 작은 디테일은 어떤 걸 공략하면 될까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리뷰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안 좋은 리뷰들을 파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지만 여기에 불편한 게 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극대화해서 장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전국에 찾아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옆에 잘 되는 매장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들을 찾아서 얘네들이 뭘
뭘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개인 매장에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브랜드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가격 할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형 매장들은 보면 프로모션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통신사랑 제휴해서 할인도 해주고 무슨 영화 상품권도 주고 1000명에 1명 뽑아서 뭐 자동차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은근히 옆에 개인 매장들이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따라해도 그 퀄리티가 안 나올 뿐더러,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기업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큰 돈을 안 들이고 하는데 개인 매장들은 생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놔도 큰 대형 프랜차이즈랑 봤을 때 결국엔 퀄리티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소소한 거, 사소한 것들을 더 챙겨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쿠키를 챙겨준다, 이런 게 서비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냥 나가실 때 손님들을 기억해줘서 누가 이거 좋아하니까 하나 더 드렸어요 하거나 더 넣어주는 그런 것들은 프랜차이즈 못 따라하거든요. 개인 브랜드는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화력을 맺는 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브랜드와 경쟁할 때 맛만으로 승부가 가능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파리바게트 옆에 베이커리를 붙였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먹어도 이 집이 맛으로 압도적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빵을 막 섞어놓고 먹어도 이 집 빵을 먹었을 때 우와 다르네라게 느껴질 게 아니면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맛이라는 게 다 주관적이라서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다고 보통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 집은 생지 싸다 쓰지만 우리는 진짜 밀가루에다가 버터 넣고 계란 넣고 다 해 라고 하지만 막상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보면 뭐가 차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면 저는 맛으로 승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면 저는 승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매장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최소 브랜딩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진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뭘 잘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보통은 저도 이제 상담을 가다 보면 음식을 정말 잘하신다고 본인들이 자부심이 엄청 나신데 막상 먹으면 안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도 안 친절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를 나 말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다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고유의 특징을 어떻게 매장에 녹일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사실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고, 그리고 아마 영상 보시는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잘해서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들은 커지면 커질수록 프랜차이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희석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튀는 행동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가져다가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하고, 프랜차이즈가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걸 하는 순간 2등, 3등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따라하지 말고 그 프랜차이즈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프랜차이즈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프랜차이즈보다는 내 색깔을 가진 매장들이 더 잘 되는 시기가 계속적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 잘 하시고 내 장점을 파악하셔서 2026년도에도 돈 잘 버시고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